영유아기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오늘은 또 뭐하고 놀아주지? 하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5개월 아기를 키우는 저도 어떤 놀이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매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매번 어디를 나갈 수도 없고 또 집에서 놀아는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기도 하고 유익하고 아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간단하지만 아기의 소근육 발달, 더 나아가 두뇌 발달 등에 큰 도움이 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법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아기들마다 발달 속도도 또 성향도 다를 수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돌전후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 작게라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해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소근육 활동 위주의 놀이로 아이의 두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것인데요. 손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듯이 손의 움직임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소근육 활동을 하게 되면 눈과 손의 협응력을 통해 두뇌 발달 및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공간에 제한이 있는 집에서 움직임이 큰 대근육 놀이보다는 아이가 어떠한 물체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엄마 아빠와 교감할 수 있는 소근육 놀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한 엄마표 홈 문셋 놀이. 첫 번째 놀이로는 솜공 옮기기입니다. 이렇게 계란판에 솜공을 올려두고 집게로 솜공을 옮기는 놀이인데요. 이 놀이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다이소에 있어서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단 2,000원이에요. 솜공 1,000원, 집게 1,000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의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착하죠? 놀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아이에게는 이 집게를 잡고 조절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활동은 아이에게 문제 해결 능력, 성취감 등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15개월 저희 집 아기의 놀이 모습이에요. 아이가 엄청 집중한 입술 보이시나요? 집게를 잡는 게 어려워서인지 처음에는 사실 손을 이용해서 솜공을 계란판으로 옮겼는데요. 그것도 저는 또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근육 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정교하게 집게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봤습니다. 아이 스스로 조금씩 잡는 방법을 터득해 가더라고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세요. 이 놀이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구강기에 있는 아이는 솜공을 입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솜공을 선택하실 때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꼭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만약 집게 사용을 너무 어려워한다면 스쿱 또는 국자를 이용해 솜공 옮기기를 시도해 주세요. 스쿱이나 국자를 잡는 게 더 수월해서 아기가 좀 더 쉽게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채반의 젓가락 꽂기인데요. 이건 진짜 재료비 0원인 놀이입니다. 채반 구멍에 젓가락을 그냥 꽂으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긴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해요. 사실 모든 놀이는 아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등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케아 채반을 이용했는데요. 이케아 채반의 경우에는 물 빠지는 부분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작은 편이라서 아기가 젓가락을 꽂는데 꽤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쉽지 않으니까 뭔가 오기가 생기는지 더 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채반을 뒤집어 보는 등 물건과 상황을 좀 더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이렇듯 놀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이와의 시간이 좀 더 질적이게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돌 전후의 아기는 이제 펜이나 크레용을 쥐고 끄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술 활동은 소근육은 물론이고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옴모라는 크레용을 사줬는데요. 옴모 크레용을 쥐고 종이에 낙서도 하고 책상에도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벽지가 하얀색인데 자꾸 그쪽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저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크레용 주는 게 나중에는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쯤 목욕하는 걸 아기가 정말 싫어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물로 쉽게 지워지는 워셔블 크레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구매하게 됐는데 아기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욕 시간을 그림 그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게 됐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림 그리고 싶어서 목욕하는 걸 정말 협조를 잘해줘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스킨십도 하고 또 애착 형성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발달이라는 걸 되게 막연하게 뭔가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활동, 놀이 등을 해줘야 아이가 좀 더 잘 발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닌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아이 성장과 발달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겠더라고요. 육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몬테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은 자기주도적 학습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거창한 놀잇감, 교구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소하지만 확실한 놀이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또한 아이와의 질적인 시간을 통해서 단단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육아 동지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고단한 육아 여정에 육아 동지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